안녕하십니까.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의 오기윤입니다.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길 바라고 내가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법이겠지요. 자, 온갖 실패와 불행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인생의 신뢰를 잃지 않는 낙천가들은요, 바로 훌륭한 부모님 품에서 자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참사랑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이십니다. 언제나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윤준병 의원님의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서울시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한 행정의 달인에서 이제는 전북 고창, 고향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해결사로 변신하신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또 우리 BTN에 출연해서 늘 제가 존경하는 어머님 이렇게 추억도 회상하고 또 미안한 감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지금도 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아유, 네.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상당히 좀 인자하고 또 포근한 그런 인상이신데요. 듣기로는 공무원 시절에 소신, 원칙 절대 굽히지 않는 정말 강직한, 그 강직함의 표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던 의원님께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끝내시고 성공적으로 고향이죠. 정읍 고창 지역에서 아주 정치 입문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을 길러주신 부모님은 또 어떤 분들이셨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실제 성실함, 올고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키워주셨는데, 실제 당신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셨던 분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은 교직에 계셨고, 네네. 또 집안의 장남이어서 동생들 다 키우고 이런 역할을 했고요. 어머님은 또 유교 집안의 이제 맏며느리로서 네. 당신 시집 와서 조부님을 모셨어요. 할아버지를. 저희한테는 예. 증조부를 모시고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는 시동생들 다 키우고 자식까지 키우셨던 나름대로는 엄격하셨지만 인자하셨던 정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셨던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층층시야 시집살이에 불평불만도 있으셨을 법도 한데요. 집 안팎으로 그 해야 할 일들 산적하게 또 쌓아두시면서도 항상 그 웃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셨던 그런 훌륭한 어머니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또 마음 놓고 표현하는 게 좀 인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머님은 맞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이제 저희들이 생활할 때는 형제들만 생활한 게 아니고 우리 삼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 내에서 이루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러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죠. 마음속으로는 뭐 그러시지만 혹여나 오해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걱정들을 마음속으로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자식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배분을 하더라도 삼촌들 먼저 주고 자식들은 뒤에 주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km 거리 떨어진 중학교를 다니는 의원님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셔서 도시락 싸는 건 물론이고 또 매일 밤 등 위로 랜턴 들고 그렇게 마중 나오셨다고요. 아마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남부 자식들은 버스비도 주고 버스 통학도 시키는데 당신 자식은 그러질 못하니까 좀 그럼 걸어 다니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일찍 일어나셔서 밥 해주는 거야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꼭 늦게 오면 한 8km 20리길이죠. 20리길인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천원역이라고 있어요. 천원역이 있는데 천원역에서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뭐 걸어오더라도 무섭잖아요. 이제 더더구나 그렇죠. 역에 보면 이제 빨강불, 파랑불 이렇게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앞이 지나가기가 꼭 귀신 나올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꼭 그 앞에까지 마중 나오셔서 그 등유로 이제 하는 랜턴, 지금 랜턴 애들 횃불이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들고 나오셔서 꼭 데리고 가면 졸졸 또 따라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 미안함 뭐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형편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기억은 없으세요?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3대 부자가 쉽게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조부님 시절에는 그래도 우리 조부님이 집안 살림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증조부 시절에 근데 우리 조부님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많이 쓰셨나 봐요. 일타랭이 비슷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게 보편적이었다고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첩살에 비슷하게 이웃 살림하고 네. 뭐 이런 활동하시면서 우리 할머니 화병 나게 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네. 생활 또 중간에 놓은 전답 담보잡에서 빚어져 가지고 첩살리에 나가시고 남아있는 가족들 특히 책임지고 있는 아버님이 그 빚쟁이들한테 빚독촉 받고 시달리고 그걸 또 극복해내고 이런 과정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렇게 뭐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미워서 이제 특히 이제 더 미워했던 게 이제 어머니 막 고생시키는 게 미워서 그랬는데 당신이 또 이제 기력 떨어지시고 노쇠해지셔서 의지할 상황이 되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그 봉양을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좀 야속하죠. 지금도 그래요. 좀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야속함 뭐 이런 게 좀 무뎌져 가는데 네. 그때 당시는 뭐 오면 인사도 드리기 싫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집안 살림이 괜찮은 살림을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일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어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쉬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고생하시고 우리 삼촌들을 이제 사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다 케어하시고 기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지금도 이제 어머님을 뵈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대목이 이제 그런 게 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도 열혈 아버지십니다. 의원님께서 그 시험을 봐서 고이입을 치르던 시대이시죠. 남달리 학구열이 그렇게 아버님께서 높으셨다고요. 예. 제가 중학교 이제 시골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걸어 다니다가 이제 중3이 돼서 담임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어디 갈래? 이렇게 네. 물어보길래 이제 제 형이 남성고를 가려다 못 갔거든요. 이리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리 남성고 갈랍니다. 형이 네. 못 갔으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전주고를 가야 되는데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전주고 가려면 공부를 3학년 기간이니까 해야 되니까 네. 시내에서 읍내에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잘 모르니까 집에 와서 아버님께 오늘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골에서 다니면 안 되고 전주에서 아니 그 읍내에서 다니라고 합니다. 그거 제대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전주고 가라 그러면 가야지. 야. 그러면서 읍내에서 다니기 위해서 아버님, 형, 저 3부자가 읍내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다녔고 이렇게 그만큼 나름대로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고 졸업한 의원님께서 이후 서울대학교 동문과에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합격자 발표 보려고 무작정 올라오셨다면서요? 그때는 뭐 통신수단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뭐 이렇게 궁금하기는 했는데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서울 가자 그래서 합격자 발표 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떨어졌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 열차 타고 서울 오는 내내 마음 조이고 왔고요. 대신에 관악 캠퍼스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쟤네는 이제 순서대로 보니까 바로 보이던데 이제 와. 뭐 가슴 조이고 올라왔으니까 아버지 됐네요. 그랬더니 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줬더니 잘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전주고, 서울대, 이어서 의원이 행정고시까지. 어떻게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책을 의원님이 지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탄탄대로 행정고시도 한 2년, 준비 2년 만에 바로 합격하셨다면서요. 그거는 운이 좋았겠죠. 운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 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4당 5락 이렇게 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5락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했던 시절이고요. 이후에 이제 고3 때 공부했던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도 대부분 이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부어서 물이 넘치도록 만드는 게 고시 공부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공부해서 그걸 제대로 풀어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니까 고시 공부 때도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했던 4당 5락 이런 정도 내용 가지고 집중해서 해서 합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1982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제26회 행정고시에 딱 합격하시고 전라북도 도청을 거쳐 주로 서울특별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도시교통을 집중적으로 좀 맡으셔서 한 10여 년 교통행정 전문가로 일을 하셨던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무원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세계적으로 넘버원입니다. 그럼요.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각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10년 업무하면서 만들었던 함께 했죠.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고 함께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결과가 오늘 서울에 세계적으로 넘버원의 교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개인적으로는 흐뭇하고요. 중간중간에는 시련도 많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하면 반대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요새 교통카드 이제 할인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네. 할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할인 제도 도입하는데 한 40억이 필요했어요. 그걸 예산부서에 요청하니까 안 들어주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장께서 이제 교통실에 과장들 그때는 토요일에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토요일 아유. 점심 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건의들 해봐. 그래서 제가 시장께 이러이런 내용으로 40억이면 우리 환승 할인제도 도입하면 교통시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말씀 걸은 고건시장이셨는데 그 대중교통이 중요하지 이 말씀만 하셨어요. 대중교통이 근데 중요하지.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예산실에서 그 자료 빨리 가져라고 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그 제도를 도입했고 그 제도가 그해 시민들이 평가하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 나름대로 확신 야.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열정들이 있으면 그만큼 그게 쌓여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덕분에 네네. 예, 오늘날의 서울 시민들이 모두 그 환승 할인 제도를 예, 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퇴임하신 뒤에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와 그 워낙 긴 시간을 또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정치에 대한 인식, 예, 이 부분이 그렇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끝내고 교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초기에는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가 들어서 고민 차에 서울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접목하면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네네.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룸도 있겠다. 대신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됐던 부분을 저 스스로 좀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정치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그럼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어떻게 직접 정치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또 공직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으셨는지요? 행정은 이제 집행하는 영역이어서 의사결정을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능감은 행정이 훨씬 많습니다. 네. 대신에 정치는 효능감은 떨어집니다. 의사 합치를 거쳐야 되고 여야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 영역에서는 의사결정하는 영역이 좀 작은 것, 지역적인 것, 뭐 이런 걸 결정하지만 정치권 의사결정은 큰 것, 여러 사람 이해가 상충되는 것 이런 거를 다루는 영역에서 또 한편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행정처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될 수 있는 합의가 속단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한편에서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합의도 이루어지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영역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또 때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공직 생활하시면서도 다양한 어려움들 부딪힐 때마다 어쩌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의 그런 무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의원님 혹시 어머님께 직접 자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는 뭐 의사 전달이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다 합니다만 네. 예전에는 편지 썼죠. 특히 우리 어머님이 유교적인 엄격함이 계셔서 편지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시고 특히 편지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쓰는 걸 예. 나름대로는 어르셨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또 군에 있을 때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도 가끔 부모님께는 편지를 썼어요. 대신에 이제 되게 그러잖아요. 뭐 이제 정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보다는 좀 말하기 어려울 거 뭐 이런 걸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편지로 이렇게 쓰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께서는 대부분 자식의 뜻을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도 다 수용해 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직접 답장도 보내주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원문도 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원님의 편지에는 어떤 마음을 담았을지 궁금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을, 어머님께 보물이었을 우리 윤준병 의원님이 어머님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어머님 전상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별거 없으신지요? 진지는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 몹쓸 치매에도 우리 준병이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뵐 때마다 자식들,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시고는 다 잘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럼 되었다며 병중에도 자식 사랑을 다하고 계시는 어머니, 가까이에서 직접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고려장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역 행사로 경로당 등을 방문할 때 어르신들을 뵙거나 동네 어르신을 뵐 때 갑자기 어머님이 떠올라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평생 동안 어머님의 사랑만을 받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서 시아버지 봉양하시고 시동생 다 키워내시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된 삶을 다 이겨내시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도리는 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젖돌 즈음에 홍역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아들을 애잔하게 바라보시면서 손이며 발을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을 회상이나 하시는 듯 뵈면 손도 만져주시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손이 거칠하다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뒷머리 반듯하게 만들려고 무던히 애썼다며 뒷머리 꼴이 반듯해 좋다고
흐뭇해 웃으시는 모습을 뵈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심리 도보 통학에도 불평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자식이 좋아하는 햇김치를 먹이고 싶으셔서 이른 새벽에 텃밭에 남겨진 배추를 뽑아 담아주신 김치의 맛을 지금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조그만 일탈 정도는 감으로 아셨을 텐데도 그저 자식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가는 자식을 늘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여기셨던 어머니. 고시를 앞둔 시점에는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시고 조상님들께 아들의 합격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시골 재래시장을 따라가면 꼭 주인 아주머니께 애가 서울대에 나왔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서울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며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내 증조부 때처럼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유교 전통의 맏며느리로서 집안 재건에 대한 집념이 강하셨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에는 자식의 결정을 믿어주셨고 잘 되기를 소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바대로 자식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요? TV에 자식 얼굴이 나오면 좋아하시면서 박수를 치신다는데 직접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해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병이 왔구나 하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오래도록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의원님, 당선되셨을 때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되신 상황이셨을까요, 어머님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진찰을 해서 이제 종합 진단을 받아보니까 조금 한 1년 전만 미리 알았더라면 좀 늦출 수 있었을 텐데. 좀 진도를 늦출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제 형이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미리 좀 알아서 알려줬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지나간 내용이 어쩔 수 없죠. 뭐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정치하려고 할 때도 제가 이제 정치하려고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오셔서 네. 우리 어머님 위대하다, 잘 키워도 좋다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전혀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평가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만큼
자식에 대한 내용도 사랑도 있지만 겸손하시기도 하시고 겸손하고. 늘 저희들을 볼 때는 진짜 위대하신 어머니인데 해준 게 없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모습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사실은 오늘 내가 전상도 읽으면서 안 울고 제대로 읽으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긴 한데 네. 지금도 늘 마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뭐 전상도 뭐 몇 장 가지고 뭐 네. 몇 자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형용할 수가 없죠. 예. 좀 전달을 제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그러시니까 그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서 늘 좀 그렇습니다. 네. 아마 병상에 계시지만 어머님께서 방송이 나가는 그 순간만큼은 의원님 정말 그 사랑, 어머님에 대한 효심 충분히 잘 인지하시고 행복해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 또 당신의 정이랄까 이런 내용을 받아서 자식들이 당신을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에 키워주신 내용을 이해하고 뭐 있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 받으셨으면 네. 이런 게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소 호칭을 어떻게 하세요? 엄마. 엄마 사랑한다고 한 말씀 지금. 엄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충분히 느끼고 행복해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추스르고요, 의원님. 이제 의원님 그동안 또 쭉 이룩하신 의정 활동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면서 정읍 고창의 해결사를 자처하셨거든요. 그간의 정체되어 온 지역의 수건 과제들 하나씩 해결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불과 2년 만에 다 어떻게 이뤄내셨다고요? 이제 제가 선거할 때 공약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수공 과제. 그동안 삼선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네네. 삼선 의원이 해결하기보단 수공 과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산도 많이 따오겠다. 또,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지역 현안 과제들, 그동안에 못했던 과제들,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시죠. 못했던 과제들, 제가 2년 이내에 해결을 다 했습니다. 네. 게다가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선정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이에요. 이게 우리 그럼요. 국회의장 표현에 따르면 정치인이 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3회차였는데 1회차도 제가 받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실 1회차는 더 엄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1회차 받으면 이후에는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시상이 돼서 네네. 너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의정 활동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입법 내용이 한자 이제 마음을 담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이런 게 담기면 네. 그게 잘 표현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상 받는 게 의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보좌진들이 해서 준 거니까 우리 네.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21대 국회가 개회한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완주율 이제 4분의 1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의정 활동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할 때 약속했던 내용들 이게 다 실행이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뭐 지역 현안 과제들, 뭐 노을대교 문제, 또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 문제,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하는 문제, 또 전북대 정읍 캠퍼스 개교 시킨 것, 뭐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수건 과제였거든요. 그걸 네네. 제가 근 2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보면 그냥 선수, 뭐 경력 이런 것보다는 실제 진정성 있는 열정, 또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이 2년 만에 해결했으니까 그게 남다른 열정, 또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륜,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22대 국회로 이어서 반드시 마무리 짓고 싶다 하는 부분들, 앞서 방금 말씀해 주신 양곡관리법도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내용은 이제 저는 지난 3년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이나 또 사회 발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일단 씨앗을 뿌려놨다. 네. 그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싹도 틔우고 잘 커가도록 만드는 과제들이 이제 남아있다. 그 내용에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고창 같으면 노을대교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서해안 철도 좀 만들어내고 또 유치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제도로 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도심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제도로 가도록 만드는 사업도 있고 정읍 같으면 우리 동진강이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데 네. 동진강을 통해서 실제 지역의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제약산업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산업, 신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만드는 사업도 좀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적지를 잘 활용해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제대로 극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또 이번에 이제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했으니까 그 후속으로 정읍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 등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도 해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후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잘 다듬어서 국가 발전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만드는 과제들 뭐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이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가족사진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외에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서 굳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바람에서 죄송합니다. 대신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또 그 세대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 잘 모시고 특히 노령화 되시는 분들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어르신들 봉양하는 데 있어서 받은 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순간순간 좀 짜증이 나더라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또 잘 모시기를 함께 모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권유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 잘 이루시고요. 또 어머님께 한 번 더 사랑의 메시지 전하는 그런 하루하루 많이 만드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부모라는 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의 지친 두 어깨 그리고 두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린 적이 언제인가 떠올립니다. 왠지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넓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 역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서 조금씩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